내 마음에 쉼표가 필요한 지금 동화로부터 온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송버드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여원 미디어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문장으로 통일을 이룬 강수입니다. 강수는 멸망한 가야 사람으로 소머리란 뜻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생김새가 특이했답니다. 하지만 쉼없는 책 읽기와 글쓰기로 신라 최고의 문장가가 되었죠. 나아가 뛰어난 외교 문서로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까지 떠올랐는데요. 글로써 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강수를 만나볼까요? 신라시대 중원경의 어느 마을입니다. 석채라는 사람이 집 마당에서 계속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석채는 방에서 나는 부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 바로 그때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채는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마음도 잠시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의 뒤통수가 소머리처럼 뒤로 툭 튀어나온 데다가 검은 사마귀까지 나 있었습니다. 뿔 달린 사람을 보는 태몽을 꾸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석채는 아기 이름을 소머리란 뜻으로 우두라고 짓고 그는 현명하다고 소문난 사람에게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의 머리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중국의 뛰어난 왕이나 성형 가운데 보통 사람들과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제왕 복희 씨와 여화 씨는 사람 머리에 뱀의 몸이었고 신농 씨는 소의 머리에 사람 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기도 그분들처럼 남다를 뿐입니다. 또 머리에 있는 검은 사마귀는 좋은 징조라 하였으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석채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말했지요. 부인, 우리 아들은 중국의 왕이나 성현을 닮아 큰 인물이 된다고 하오. 그렇습니까?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우두의 머리 모양이 하도 특이해 전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나 걱정을 했단 말이오. 어쩌면 우두야말로 사라진 우리 가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되살려줄지도 모르겠소. 잘 키워봅시다. 하하하. 우두가 대6살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어느 날 석채가 집에 돌아오자 부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우두가 글을 읽어요. 석채도 깜짝 놀라 아이에게 가보았습니다. 우두가 정말 한문으로 된 석채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석채가 글의 뜻을 물어보니 우두는 막힘없이 대답했지요. 석채와 아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우두야, 어떻게 글을 읽게 되었느냐? 아버지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알았지요. 우두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 14살 무렵에는 웬만한 책은 다 읽고 뜻까지 알았습니다. 하루는 석채가 우두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너는 불교의 도를 배우겠느냐, 유교의 도를 배우겠느냐? 저는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깨치는 유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다만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다. 우리는 본래 지금은 없어진 가야 사람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라진 가야의 긍지를 높여주기 바란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시절 신라는 신앙으로는 불교를 믿었지만 학문으로는 유학을 권장했습니다. 학자나 관리가 되려면 유학을 공부해야 했지요. 우두는 스승을 모시고 한학과 유학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고 글을 닦았습니다. 청년이 된 우두는 스승의 가르침보다 훨씬 많은 이치를 깨쳐서 유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두는 벼슬길에도 나아가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라에서 이름을 떨치던 우두는 부곡에 사는 대장장이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대장장이의 딸은 더 이상 우두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당신은 신분 차이가 큽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니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신분이 무슨 문제란 말이오. 서로 마음만 변치 않으면 돼요. 우두가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둘은 혼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좋은 집안의 딸과 우두를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이미 혼인을 약속한 이가 있는데 어찌 다른 혼처를 말씀하십니까? 학문으로 이름이 난 내가 그 미천한 아이를 짝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게다가 대장장이 집안과 혼인한다면 너는 더 이상 출세하기도 힘들다. 우두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를 배우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요. 옛사람 말에 가난할 때 취한 아내는 버릴 수 없고 어려울 때 사귄 친구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장장이의 딸의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두의 눈에서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뜻이 그렇게 굳다니 막을 수가 없구나. 부디 그 뜻을 잊지 말고 잘 살기 바란다. 이리하여 우두는 대장장이 딸과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 신라는 29대 태종 무열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이려고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당나라 사신이 와서 왕의 문서를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한문과 복잡한 내용으로 쓰여 있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와이리야오. 태종 무열왕은 한문과 유학에 능통하다고 소문난 우두를 불러오도록 했어요. 왕이 당나라 문서의 뜻을 물어보니 우두는 조금도 막힘없이 속 시원하게 풀이해 주었어요. 태종 무열왕은 몹시 기뻐하며 말로만 듣던 우두에게 물었지요. 그대는 어디 사람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신은
본래 가야 사람으로 우두라고 하옵니다. 우두라니 소머리란 말인가? 경의 머리는 강한 머리니 강수라 불러야 되겠소. 그 뒤로 우두는 강수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태종무열왕은 강수에게 나라의 중요한 외교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나를 도와 외교 문서 작성에 힘써달라. 맡겨주신다면 제가 가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신라, 고구려, 백제, 당나라가 서로 한문으로 쓴 외교 문서를 주고받던 때였습니다. 서로의 생각은 사신이 전한 문서를 통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외교 문제 담당자의 역할이 아주 컸답니다. 강수는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외교 문서를 써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태종무열왕이 세상을 뜨고 아들인 문무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당나라 연합한 신라는 고구려마저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했지요.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신라를 지배하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당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장수 서린기가 편지를 보내 삼국 통일이 당나라 덕분이라며 굴복할 것을 요구했어요. 너희가 우리 도움을 받고도 고마움도 모르고 역적처럼 날뛰는구나. 신라왕은 반성하고 뉘우치거라. 그러자 강수는 아주 길고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수는 당나라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요목조목 조리 있게 따졌어요. 결국 서린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형제의 의를 맺고 고구려, 백제를 물리쳤다. 이때 신라는 백성들은 굶어도 당나라 군사에게 곡식을 주고 전염병이 돌아도 군사를 내주고 당나라 군사가 위기에 몰릴 때 구하였다. 그런데 당나라는 이제 군사를 몰고 와 신라를 치려하니 이 무슨 배반인가?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문무왕은 외교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강수의 공을 아주 높이 샀습니다. 강수는 대문장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성품이 매우 청렴하여 자신의 이익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은 늘 가난했지요. 강수는 진정한 학자로다. 학문에는 욕심이 크되 사사로운 욕심은 없구나. 문장만큼이나 뜻이 높은 사람이로세. 문무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경은 문장으로 군사들 못지않은 큰 공을 세웠소. 어찌 경의 공을 소홀히 생각하리요. 내 그대에게 산나의 벼슬을 주고 조 200석을 내리리라. 강수는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3대에 걸쳐 신라의 외교 문서 짓는 일을 하다가 신문왕 때 죽었습니다. 신문왕은 강수 집안에 옷감과 곡식 등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강수는 나라에 공이 많으므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러나 강수 안에는 이 물품들을 쓰지 않고 모두 절에 보냈습니다. 강수의 명복을 빌고 나라의 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수가 죽은 뒤 그의 아내는 살림이 가난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수는 멸망한 가야 출신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신라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또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도 청렴하게 살다 간 학자로 이름을 더 높였답니다.